분리배출을 하느라 플라스틱에 붙은 스티커를 일일이 떼낼 때, 또 재질이 다른 뚜껑을 어디에 넣을지 고민할 때, 뭔가 이상한데?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쓰레기 문제는 소비보다는 생산에 더 큰 책임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일상 속 실천을 넘어서 저 뒤에 가려져 있는 커다란 기업과 싸울 힘을 말이죠.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달은 국내 최초 한국형 분리배출 안내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를 함께 읽어보고 있고요. 저자이신 홍세율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책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2018년에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전 세계 재활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들이 쓰레기를 중국에 떠넘기는 식으로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은 분리배출해서 선별했는데 막상 그 쓰레기를 자국 내에서 재활용하지 않고 중국으로 배로 다 실어서 보내서 중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체계에 마비 현상들이 오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다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쪽으로 돌아선 지자체도 많이 생겼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잘 보도는 안 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 단체의 활동가들은, 그러니까 국제 환경 단체 활동가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약이다. 결국은 쉽게 그냥 중국에 떠넘기는 방식에서 이 방식이 금지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제대로 재활용해야 될 필요성, 문제의식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원순환 체계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는 재활용이 되게 어려워도 종이는 그래도 재활용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이니까 재활용이 잘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종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이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아니죠. 종이도 일회용처럼 계속 남용을 하게 되면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되는 것이니까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지구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무조건 줄이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이라고 해도 다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 코팅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에 비닐이 코팅된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면 비닐 코팅된 종이는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면 코팅된 종이까지는 재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단면 코팅된 종이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단면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니까 코팅을 해도 괜찮아 또 이렇게 생산자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단면 코팅된 종이는 제지회사로 가게 되면은 따로 종이에서 떨어져 나와서 비닐로 소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각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닐 코팅 자체는 안 하는 게 가장 환경에 좋은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종이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코팅된 종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 비닐 코팅 종이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택배 많이 시키죠. 온라인 주문하니까 택배 박스에 붙어 있는 배송장, 화학 물질이 첨가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버릴 때 그 주소는 반드시 떼서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종이 호일도 마찬가지고, 뭐 기름 종이도 마찬가지고,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감자 칩통.
그 스프링글스 네, 이렇게 동그란 네, 통, 원통형. 네, 네. 그것도 현재로선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자, 소장님,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또 최고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잘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새 책을 내셨죠. 제목이 지금 우리 곁에 쓰레기.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는 이제 입문용이죠. 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여전히 목이 마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독자님들이 계셔서 쓰레기 문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순환경제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분야별로 플라스틱, 일회용, 패스트 패션, 음식물 쓰레기, 건설 쓰레기, 전자 쓰레기,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둘러싼 갈등들, 이런 각 주제별로 쓰레기 문제 현황이 어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지침서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럼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 곁에 쓰레기를 읽으면서 쓰레기 문맹을 확실히 탈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닷새 동안 방송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의미한 방송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결국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내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런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거든요. 내가 참여를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닷새 동안 정말 쓰레기를 해설해 주시고 통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낭독할 부분은요,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중에서 131쪽과 135쪽의 내용을 안현모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우유팩은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된다는데 왜 그런가요? 우유팩은 액체를 담는 종이 용기라 양면 모두 비닐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코팅한 이유는 이해하는데 왜 겉부분도 코팅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더군요. 우유는 냉장식품이잖아요. 냉장고에서 우유팩을 꺼낼 때 결로 현상으로 젖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닐로 코팅된 종이는 일반 폐지보다 해리 과정이 더 걸린다는 사실 앞에서 배웠죠. 우유팩을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하면 결국 쓰레기가 되니까 따로 모으는 겁니다. 우유팩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라 소비자들이 살 때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데 일반 쓰레기가 되면 억울하잖아요. 따로 모인 우유팩들은 전용 재활용 시설에서 티슈가 됩니다. 우유팩 종이는 펄프에 가까운 우수한 섬유라 고급 티슈를 만드는 펄프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유팩 재활용률은 현재 20%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열심히 분리배출하지만 종이류에 배출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죠. 우유팩을 배출할 때는 분리수거 마대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전용 마대에 넣습니다. 어차피 다른 종이 용기와 기타 이물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민센터나 생협에서 우유팩을 모으는 경우에는 보관할 때 용이하도록 펼쳐서 내는 편이 낫고요. 요즘 폐지 가격 하락으로 우유팩을 폐지와 분리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우유팩은 재활용 지원금을 받으니 항상 킬로그램당 250원에서 3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거든요. 폐지값보다 4배 이상 높죠. 그래도 여전히 수집처가 적은 편이라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파트마다 우유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우유를 판매하는 큰 규모의 매장에 의무적으로 팩을 모으는 거점 역할을 맡기는 등 정책도 필요하고요.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 수거함을 요구하고 지자체나 지방의회에도 아파트 우유팩 수거함 설치 의무 조례를 만들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유팩의 재활용률을 높여 질 좋은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스프링 노트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노트나 책자에 달린 스프링이나 플라스틱은 당연히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데 자료 중 가장 곤란한 형태가 플라스틱 표지의 스프링 제본입니다. 심지어 재활용을 잘하자는 토론회 발표 자료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얇은 플라스틱 표지는 분리배출해도 선별 작업이 어려워서 결국 쓰레기로 남습니다.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나아요. 보고서나 발표문 등 각종 자료를 만들 때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코팅된 표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지침이나 조례로 금지해야 하고요. 기업과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실천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다란 감자칩통은 어떻게 버릴지 모르겠어요. 종이류로 버리던데 괜찮나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분리배출 퀴즈에도 자주 나와요. 정답은 쓰레기로 버리기입니다. 야속한 감자칩.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되새기며 매의 눈으로 감자칩 통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런지 눈에 들어올 겁니다. 통 안쪽에 알루미늄이 붙어 있죠? 멸균 팩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바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폐지와 섞이면 당연히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를 했을 뿐인데 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한 끼 식사가 쌓이고 쌓여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또 수많은 생물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이런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일은요, 책을 낭독해 주신 방송인 안현모 씨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